근데 이 Sophisticated DF라는 건 뭐냐면 아주 복잡하고 그 소비자 프렌들리한 UI UX 구조를 가지고 있는 DF들이 솔리디티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설계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거를 상당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5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다. 우리 칼라 플랫폼은.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실험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일단 TPS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일주에 도대체 몇 건 처리할 거냐? 비트코인은 뭐 3건, 이더리움은 뭐 10대 건, 잘한다는 리플, 트론, 스텔라가 한 1000건씩, 이오스는 뭐 3, 4천 건이라고 주장하는데 저희도 지금 실험 결과는 한 3,000건 정도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시제품 만들어봤을 때.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퍼플이라는 프로덕트가 나오면 10만 건이 아니라 100만 건 이상 처리할 수 있어요. 지금 제작 중입니다. 내년 가을에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이 TPS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인터벌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블록 하나를 만드는데 그 간격을 얼마로 볼 거냐. 비트코인은 10분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고 지금 뭐 스텔라는 5분, 5초, 뭐 스리플은 4초, 이오스가 0.5초고 저희도 0.5초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퍼메이션 타임. 블록이 컨퍼메이션 돼갖고 이게 거래가 불가역적으로 형성되는데 비트코인은 뭐 60분 걸리죠. 6개 컨퍼메이션. 길 때는 막 일주일 걸립니다. 제가 보스코인 할 때 돈을 받았는데 아니 뭐 열흘 내도 컨펌이 안 되는 게 부드럽해요. 돈은 보냈어 걔가. 근데 아직 안 들어와 우리 지갑에. 일주일 걸리는 거 많습니다. 물론 수수료 올리면 빨리 들어오죠. 그래서 저희가 칼라는 일단 1.5초 안에 끝내야 돼. 1.5초 안에 끝내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쓸 수 없어요. 택시 타고 뭐 돈 냈는데 뭐 5초 기다리면 누가 하겠어요. 편의점 가서 담배 샀는데 뭐 1분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1초 이내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1.5초. 저희는 그런 게 가능하고요. 저희가 말한 퍼플을 하면 0.1초 내에 해결합니다. 퍼플. 아까 말씀드린 퍼플이라고 하는 상품은 그것도 지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전 버전도 1.5초를 하고요. 그 대신 노드 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한 14,000개, 비트코인은 뭐 10,000개인데 지금 요즘 추세가 줄고 있죠. 칼라는 한 55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카르다노 7개, 네오 15개, 이오스는 21개예요. 근데 이건 문제가 노드 수를 줄이면 탈중앙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실제로 이오스, 네오, 뭐 카르다노, 리플 이런 거는 이 블록체인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러면 노드 수를 줄이면서 탈중앙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그것도 이제 다 했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TPS가 노드 수가 작을수록 빨라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역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빠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 인터벌이 물론 작을수록 컨퍼메이션 타임이 이제 줄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앞선다는 이오스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희. 근데 이오스하고 상당히 다른 어떤 개선을 한 게 있어요. 저희가.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비트코인의 원리를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하는 방법을 보완하는 게 이 그림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뭐 수천만 개의 지갑들이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10분간의 뭐 거래가 한 2,000개를 모아서 1MB짜리 파일을 만들어서 블록이라는 거를 이 한 10,000개 정도 컴퓨터가 각각 만듭니다. 다 만들고 거기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해시와 나운스 값이라고 하는 일종의 퀴즈 풀이를 10분 정도 걸려갖고 하나가 이제 당첨되면 그 사람이 만든 블록을 딴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맞다고 인정해주는 순간 이게 블록이 확정되죠. 그리고 이 확정된 블록을 다른 모든 블록이 인정하고 그 전 블록 위에다 싼 다음에 다음 블록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개념인데 이게 자꾸 브랜치가 생깁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하고 뭐 미국에서 저기 남미에서 각각 하나씩 만들었는데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만들어요. 그래갖고 막 지가 맞다고 가다가 체인이 길어진 것만 인정하고 체인이 짧은 데 달려있을 때 그거는 다 털어갖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만여가에 가까운 컴퓨터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실제로 성능은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낭비하죠. 그럼 이더리움은 뭐냐?
거의 구조는 똑같아요. 이것도 POW죠. Proof of Work, 작업 증명 방식인데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대단한 개념을 넣은 거죠. 비트코인은 그래서 글로벌 싱글 컴퓨터 뱅크라고 얘기할 수 있죠. 화폐 발행 시스템이면서 결산 시스템이면서 장부 관리 시스템이면서 세틀먼트 시스템인 세계 중앙은행 단일 은행 시스템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글로벌 컴퓨터 비슷해요. 한 14,000대의 컴퓨터가 거의 단일 컴퓨터처럼 움직이고 거기에 수천만 명이 들어가고 각자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고장이 안 나고 누구도 그걸 조작할 수 없어. 해킹이 잘 안 돼. 그래서 그 솔리디티라고 하는 특수한 랭귀지를 사용하죠. 여기도 한 15,000개 정도 노드가 있는데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트랜잭션 데이터만 쓰는 게 비트코인이라면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이제 그걸 해결하는 게 바로 이더리움이죠. 근데 이오스는 뭐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너무 느리고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노드수를 21개로 팍 줄이니까 이거 속도가 엄청 빠를 수가 있죠. 근데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구조는. 근데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바꾸죠. 프루프 오브 워크는 작업을 해갖고 경쟁적으로 그 나운스 값을 찾는 작업을 해갖고 많은 에너지를 투입한 사람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원리라면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는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노드를 운영을 할 때 거기다가 일종의 담보를 설정해 놨다고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소수가 이 블록을 확정하되 한 명이 일반적으로는 그 블록을 한 개가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무슨 사기를 치거나 무슨 조작을 하거나 더블 스펜딩 같은 것이 발각나는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담보로 낸 모든 코인을 다 사라지는 엄청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오스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노력을 많이 한 팀들이 코인도 많이 갖고 있죠. 21개를 이제 투표를 해갖고 정하는데 그렇게 많이 갖고 있고 여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쳐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잃어버리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원리가 바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인데요. 근데 어쨌든 블록 만들어서 쌓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이제 스펙트럼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희는 상당히 다르게 만들어요. 저희는 스펙트럼은 2티어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티어를 2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쌓는 티어와 그걸 갖다 블록 빌더라고 이름 줬어요. 이오스는 이걸 갖다 블록 프로듀서라고 얘기합니다. 블록 프로듀서. 우리는 블록 빌더라고 이름 줬는데요. 블록 빌더와 로직 러너를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러닝하는 노드와 블록 빌더를 2개에서 2티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블록 노드는 55개 정도로 해요. 속도를 떨어뜨리는 게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전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 어떤 같은 앱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이 기록들을 쓸데없이 블록체인에다가 담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밖에서 처리하고 이거는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천 대 수만 대가 있었는데 뭐 100대 200대가 하나의 앱들을 돌리고 이것이 시큐리티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여기서 우리 VPN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들은 여기 직접 접근을 못하고 오더로라는 것과 로드 밸런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면서 밖에 해커 입장에서 보면 55개의 블록 노드와 밖에 있는 로직 노드가 1000개가 있다고 보면 이 경우의 수가 라우트 수가 55,000개 정도로 굉장히 탈중앙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 노드는 중앙화되어 있지만 전체 시스템은 탈중앙화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로직 러너라고 하는 이런 컴퓨터 레이어를 만든 게 이 스펙트럼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터미널 노드와 로직 러너와 블록 노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내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 D앱을 개발하는 일을 한 작년 가을부터 했어요. 근데 솔리디티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그 IBM의 하이퍼레저 갖고 했는데 그걸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개념이 고안이 돼갖고 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UI 구조가 그 좋고 속도 빠른 구조가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험에 의해서 나온 구조를 스펙트럼으로 만들었고 요거를 이제 모듈화 해갖고 플랫폼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국에서 한 팀, 러시아에서 한 팀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요 밑에 그 컨센서스 알고리즘도 저희가 자체 개발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텐더민트나 EOS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몇 가지 특수한 기능을 넣어갖고 여기에 맞도록 했고 하이퍼레저가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것들을 이제 다 담는 작업을 했고요. 그게 저희가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게 일종의 우리의
OS 시스템이라고 이제 저희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비교표는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걸 트라일레마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 아주 정교한 DF을 만들 수 있어요. 기존의 솔리디티 갖고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랭귀지와 다양한 컴퓨터 기술을 응용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온 결과값을 블록체인에 담는 방식이고, 디센트럴라이즈를 약간 희생하긴 했지만 이거를 거버넌스 문제로 상당히 해결합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의 구조로 그 스케일러빌리티는 어느 정도, 아니 디센트럴라이즈 문제 해결하고, 스케일러빌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속도가 워낙 빠르고 비용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이트 페이퍼가 저희 올라가 있는데요. 0.9 몇 버전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0.93인가 그런데 싱가포르 로이어들이 이제 충분히 리뷰를 했고, 세계적인 ICO 레이팅의 리뷰와 비판을 받아서 상당히 이제 그 개선을 한 거고요. 우리 이성구 감사님. 네. 늦으셨는데 복습 다음번에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진도가 많이 나와서.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거니까 어쨌든 이런 거를 아주 정교하게 시스템으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주로 러시아 팀이 합니다. 러시아의 우리 저희 CTO가 러시아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비탈리 부테린보다 한 10배는 훌륭한 것 같아요. 비탈리 부테린이 경험이 없잖아요. 나이 22살이면 뭐 알겠어요. 지금은 40대 초반인데 아주 천재입니다. IQ 170쯤 되고, 컴퓨터 네트워크 사이언스와 뭐죠, 암호학 박사하면서 30대 러시아 국립 시스템 엔진 그 소프트웨어 연구소의 부소장을 한 사람이에요. 물론 뭐 여기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설계하고 플랫폼 만들고 MVP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기술적인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백서를 읽어보시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스플라스라고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국립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에서 그 플랫폼 시스템 엔지니어고, 여기가 뭐 하웨이, 델, 뭐 굉장히 세계적인 연구소들의 어떤 연구 작업과 아웃소싱도 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미국의 그 유수한 기업들의 어떤 소프트웨어 공동 작업을 하고, 우리 그래서 아까 최영규 사장님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계실 때 여기를 아웃소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로 이제 하게 된 거고, 섭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벨라루스에 있는 회사인데 QC와 QA를 독립된 조직이다 시키는데, 여기도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굉장히 큰 회사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소프트웨어의 QA, QC를 이렇게 독립시켜갖고 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건데, 저희가 이제 거의 한 팀으로 일하고 있죠, 저희가 얼마 전에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미트업을 했고, 코이니시오를 그랬고요. 그래서 멤버들을 제가 쭉 보여주는데,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칼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 중에서 픽셀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폐를 발행하는데 프루프 오브 워크는 마이너들이 이제 신규 발행된 걸 가져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먹고 있잖아요. 그죠? 기존의 부자들이. 이더리움도 비슷하죠. 이더리움 초기에 시작한 사람들이 다 먹고 있고, 이오스도 뭐 비슷해요. 초기에 참가한 사람들, 블록 프로듀서 된 팀들이 이제 왔는데, 우리는 신규 발행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을 새로운 가입자들, 그 다음에 커뮤니티한테 발행을 해줍니다. 그게 쉽진 않은데, 저희 픽셀이라는 개념을 써요. 픽셀이 모이면 뭐가 되죠? 컬러가 되죠. 어쨌든 그렇게 나온 겁니다. 스펙트럼은 뭐죠? 그렇죠. 백색 강성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스펙트럼으로 되죠. 다 이제 컬러와 관련된 브랜드 네임을 쓴 겁니다, 저희가. 괜찮죠, 브랜드? 아, 이름 잘지. 판타스틱이죠. 이름 짓고서 이름 보고서 대박 날 것 같다. 네. 느낌이. 이름 짓는 거는 정말 뭐. 제 브랜드 전문가 중에 한 분인데, 제가 평생을 그것도 연구했습니다. 근데 픽셀은 뭐냐면, 이게 이제 기프트 에코노미라는 개념이 있어요. 선물. 선물인가 선물인가 그래요. 선물은 퓨처스죠. 제가 원래 선물 전문가입니다. 한 40년간 퓨처스 트레이딩 관련된 일을 했어요. 어쨌든 이거는 그 선물이 아니라 선물. 이거 남한테 주는 겁니다. 네. 픽셀이라는 게 내가 앱을 깔면 나한테 5개씩 와요. 매일같이.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가 선물을 주면 상대방이 그 돈이 되는데, 내가 갖고 있으면 돈이 안 되고 없어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매일 5개씩 일주일에 35개가 나한테 와.
그럼 어떤 알뜰한 사람들은 35개를 다 나눠줘.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다 없애주죠. 이게 월렛을 가진 사람한테 다 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집계 해갖고 매주 20만 개씩 저희가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는데 그거를 이 픽셀을 받은 사람의 비율대로 나눠줘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게 이제 그 핑거라는 회사가 있어요. 핑거 뭐 같아요? 손가락. 핑거라는 브랜드를 제가 만든 건데 손가락인데 어디서 나온 거냐면 파이낸스 매니저. 파이낸스 매니지먼트 on your fingertip.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서 파이낸스 매니저를 할 수 있다. 제가 2000년도에 창업한 핀테크 기업입니다. 너무 빨리 시작했지. 그래서 고생 직살했지. 핀테크가 뜬 지 3년밖에 안 됐잖아. 전 20년 전에 한 거야. 그래갖고 그때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이라는 걸 이용해갖고 그 각 개인의 모든 계좌, 크레딧 카드, 증권, 보험, 은행 계좌를 다 모아갖고 딱 정리해주고 가계부를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제가 2000년도에. 요즘 각광받고 있죠.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이. 근데 요즘 정부에서 그걸 뭐 금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겠는데 어쨌든 그 회사를 제가 이제 창업하고 4년간 경영하다가 박민수라는 친구한테 넘겨줬는데 저는 굉장히 고생했고 돈도 많이 까먹었고 그 친구가 아주 굉장히 성공을 시켜서 지금은 핀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미정 씨가 거기에 근무하셨고 그때 그 회사에서 이거를 시험을 했어요. 오프라인에서. 씨앗을 3개씩 주고 각 직원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누구한테 줘야 돼. 직원들 사이에. 그래갖고 받은 사람들의 한 달 동안 집계해갖고 보너스를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회사 분위기가 무지 좋아져. 서로 협력적이야. 뭐 쌍소리 하는 사람은 없어. 섹슈얼 허레스먼트 하는 사람은 큰일 나. 그냥 가만 놔둬도 서로 잘 보이려고 그러고 협조하려고 그래. 왜냐면 픽셀을, 씨앗을 받으면 너무 기분 좋거든. 많이 받은 사람은 월말에 보너스도 생기고. 그래,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특허도 냈죠. 그래갖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뭐 간단해요. 우리 목사님이, 야, 우리 건축 헌금 내야 되는데 너희들 이거 다 깔아. 그래갖고 나 픽셀을 좀 다 모아갖고 이걸 칼라 코인으로 바꿔서 돈 좀 만들자. 돈 안 들어. 어? 기도하기 전에 무슨 픽셀부터 합시다. 뭐 이렇게. 아멘.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까요? 우리 반에 갑자기 어떤 애가 불후의 사고를 당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대. 돈은 없잖아요. 픽셀로 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라오스에서 오신 분 계신데, 라오스에 홍수가 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지금 가해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SK건설. 무신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잘 모여서 우리 라오스에다가 원조 좀 보내자. 픽셀로. 말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BTS의 조공이라고 아시나? 조공이 뭔지 아세요? 저기, 최진 작가님 한번 그 조공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조공 문화. 좋아하는 스타에게 뭔가를 갖다 주는데 그걸 바치는 수준으로 내가 정성을 들여서 옛날에 조선인 명나라한테 바치는 게 조공인데요. 요즘은 저기 남미에 있는 젊은 애들이 BTS에도 쌀가마니를 보냅니다. 그걸 조공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인기 스타들, 연예인들, 가수들한테 전 세계에서 조공이 와요. 엄청난 수출 상품이죠. 돈도 보내고, 뭐 책도 보내고, 뭐 자기 사진 찍어서 보내고, 뭐 약간 야한 사진도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쌀도 보내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 BTS는 쌀가마니가 그 공연장에 가면 이만큼 쌓입니다. 그 쌀가마니를 뭐 군부대에 기증했다 이런 거 사진 찍고 이렇게 해요. 그 조공 문화라고 하는데 돈 없는 애들은 조공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픽셀로 조공하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SNS에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는 대신 이걸 눌러. 그럼 좋은 글 쓴 사람들이 돈이 생기잖아요. 아프리카 TV에 별풍선을 주려면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돈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안 드는데 받는 사람은 너무 기분 좋고 돈이 돼. 근데 우리는 마지널 코스트가 제로에 가까워. 뭐 신규 화폐 발행해서 주는 거니까. 근데 화폐 발행량이 1%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서 고객이 10% 증가하면 네트워크 효과가 100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화폐 발행으로 인한 그 화폐의 디프리시에이션, 화폐 가치의 감소보다 소비자의 증가로 인한 그 가격 상승이 훨씬 클 거라는 어떤 그 원리에서 이렇게 이걸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확산 속도가 무지 빨라요.
일단 액티브해져. 대부분의 암호화폐 지갑은 아무도 하루에 저도 몇 달에 한 번 들어가서 할까 말까요. 거래소는 가끔 들어가 보지만 지갑은 안 써. 근데 이거는 매일 써야 돼, 지갑을. 이 지갑을 쓰다 보면 DF도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갑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거기에 앱들이 활성화됩니다. 하루에 1%씩 증가하는 거고 하루에 3%씩 증가하는 거고 1년이면 몇 배쯤 차이 날까요? 300배? 100배 차이 날 것 같아요. 1%고 3% 차이가.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증가 속도라는 거는 되게 복리로 작용하잖아요. 하루에 360이요? 1.01에 365승 하고 1.03에 365승. 엄청나죠. 그러니까 엄청나다는 건 아는데 얼마냐고. 1.03에 100승. 365승. 365요? 5승. 네. 48,483배가 돼요. 네, 48,000. 1.01에. 그러니까 이게 1% 증가하느냐, 3% 증가하느냐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어요. 4만 배가 늘어나요. 하루에 3% 되면. 1%씩이면은 37배. 네, 그렇죠. 그럼 100배. 아까 딱 맞추셨네요, 그죠? 30배. 100배가 넘는 1000배. 1000배도 1000배 차이 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픽셀을 쓰면 사람들이 자꾸 소개를 해. 옆에. 왜냐면 야, 너 픽셀 받고 싶으면 다운로드 해. 할머니가 손녀한테 아이, 쟤는 왜 나를 잊어버렸나 전화도 안 해. 픽셀 보내주면 손녀가 좋아하잖아. 그걸 기회로 뭐 채팅도 하고 인간애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문화가 달라집니다. 인류의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시끄럽고 뭐 남한테 핏대 올리고 이러는 문화가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남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탐욕적이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지금 돈 버는 시대잖아요. 그런가요? 탈세하고 그런 사람들. 근데 여기는 남한테 좋은 일 하고 근데 약간 불안해서 가난해졌거나 남한테 따뜻하게 해주거나 남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뭐 약간 불우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 픽셀을 받고 돈을 버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진위계수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부자 되는 세상. 이거 인류 문명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뉴 시빌라이제이션도 가능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건데요. 저희가 이거를 아마 10월이나 11월쯤 출시할 거예요. 이 앱을. 지금 제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이코노믹 인센티브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마이너가 다 갔잖아요. 신규 발행 코인도 가져가고, 트랜잭션 피도 가져가는데, 그래서 대시는 트레저리라는 걸 만들어서, 보우터와 트레저리 개념 혹시 잘 아시나? 우리 정 선생님 잘 아시나요? 대시를 많이 안.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뭘? 대시가. 대시를 안 말씀하셨어요? 대시가 굉장히 위대한 작품입니다. 왜냐면